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센터 원건영 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적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목차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니터링 및 행정 절차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 수집 방안, 세 번째로는 실제 설치 및 적용 방법,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 사항을 설명드린 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모니터링 및 행정 절차 개요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훈련 과정의 인정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훈련 기간에 설립이 되고, 두 번째로 훈련 기간 인증 평가를 통과한 후에, 세 번째로 훈련 과정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심사 통과한 과정에 대해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훈련 기관들이 과정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과정 인정을 받기 이전에 과정 인정 요건에 대해서 먼저 준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 인정 요건 중 필수 설치 요건으로 모니터링과 본인 인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센터가 점검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를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훈련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이 있고, 훈련생 본인 인증 확인을 위한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항목에 대해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훈련 실시 현황 모니터링 및 훈련비 지급을 위한 진도율 확인 목적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수집 항목은 훈련 과정, 훈련생, 상세 학습 이력 등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수집 근거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의 별표 1에 별표 1의 원격 훈련의 인정 요건에 나와 있듯이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저희 모니터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훈련생 본인 인증은 이제 훈련생 개인 식별 및 본인 확인을 통해서 허위 수강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수집하며, 이 경우에는 훈련생의 본인 인증 이력을 수집하게 됩니다. 수집 근거는 마찬가지로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 별표 1 원격 훈련의 인정 요건에 이제 본인 인증 관련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훈련 기간이 이제 실제 훈련 시에 모니터링 데이터 및 본인 인증을 정상적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수집 체계 구축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절차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훈련생이 원격 훈련 기간 LMS에서 이런 접속을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될 시에 훈련 정보들이 수집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훈련 기간이 인정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고 훈련을 하게 되면은 밑에 화살표처럼 훈련 과정 아이디와 회차 등이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 API를 통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훈련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는 저희 공단에서 검증을 거쳐서 수료 보고 시에 한국고용정보원 측으로 이런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된 이후 이제 마지막으로 훈련 기간이 결과 보고를 실시할 때 저희 공단으로부터 검증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수료 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훈련 기간이 이러한 비용 지급 및 결과 보고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전제로 HRD 내 결과 보고를 할 시에 훈련 기간에서는 이제 저희 공단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훈련 기간은 사전에 공단에 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훈련 실시 전에 훈련 기간은 공단 훈련품질센터의 안내에 따라서 원격 훈련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체계 및 훈련생 본인 인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실질적으로 실시 중인 와중에는 이제 실시 중 생성되는 학습 데이터와 훈련생 본인 인증 실시 이력을 지속적으로 공단에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이 종료된 이후 공단 훈련품질센터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생별 진도율을 계산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 전송하게 되고, 그래서 훈련 기간은 공단의 진도율 결과를 수신 후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료 보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좀 미흡하게 갖춰질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훈련 결과 보고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비용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모니터링 및 본인 인증 방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방법은 API 데이터 수집 방법입니다. 최근 이제 공공 부문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들을 오픈 API 형식으로 호출 전송받아서 자유롭게 활용하듯이 공단 원격 훈련 모니터링 API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훈련 기간은 LMS에서 API 전송 기능을 구현하여 공단으로 API를 호출해서 훈련 기간 DB에 있는 정보를 공단 DB로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 전송 주기는 훈련기간 전송 여건에 따라서 최소 1, 2회 이상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API로 전송된 데이터 수집은 20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1시간에 1회 전송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시간별 자동 배치 기능 및 수동 전송 기능 동시 개발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당일에 발생된 훈련 실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이길, 그러니까 다음 날 이제 오전 1시 이전까지는 송신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고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API별 최대 호출 건수는 하루 1만 회로 충분히 이제 여유로우니까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항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집하는 항목은 훈련생, 과정, 학습 이력 정보 등 6개 테이블 65개 항목을 수집합니다. 이 항목의 테이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훈련 과정 정보들을 다루는 과정 정보 파라미터, 훈련 과정별 이제 개강하는 기수 정보를 다루는 수업 파라미터, 그 다음에 이제 훈련생의 성명, 생년월일 이런 훈련생 정보들을 다루는 회원 정보 파라미터, 네 번째로 훈련생의 이제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성적 등 훈련생 개인별 실시 정보를 관리하는 수강 정보 파라미터, 훈련생의 LMS 로그인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회원 로그인 정보 파라미터, 마지막으로 훈련생이 과정별 상세 학습 이력 정보를 저장하는 성적 정보 파라미터로 나뉘게 됩니다. 이상 6가지 항목을 이제 저희가 수집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훈련생 본인 인증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본인 인증 방식으로는 휴대폰 본인 인증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훈련생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인증 대행사를 통해 원격 훈련 과정 입과, 진도 진행, 평가 진행 시 본인 인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인증은 규정으로 정해진 기본 인증 방법이기 때문에 훈련 기간이 이제 바로 다음에 설명해드릴 대체 인증 수단을 활용하는 것과 별개로 LMS에 필수적으로 기능 자체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인증 방법으로는 이제 모바일 OTP를 활용한 대체 인증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훈련생 개인 휴대폰에 일회용 비밀번호를 발행하는 모바일 OTP 앱을 설치해서 아까처럼 원격 훈련 과정 입과, 진도 진행, 평가 진행 시에 본인 인증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앱은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미 원격 훈련 기간 MOTP 앱이라 그래서 배포가 되어 있으며 이 앱을 훈련생이 다운로드하여서 이제 본인 인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인증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훈련 기간 LMS에 등록된 훈련생 정보와 이런 인증을 진행할 시에 이제 인증되는 훈련생 정보가 동일하게 입력이 돼야 저희 쪽에서 이제 맞는 본인 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실제 설치 및 적용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저희 공단 모니터링 시스템 홈페이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모니터링 시스템 홈페이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통칭 이몬 홈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집 데이터, 통계 조회, 행정신고 관리 등 이러한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 현황 및 이러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처럼 imon.hldkorea.or.kr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홈페이지는 원격훈련 API 홈페이지 통칭 임온 API로 이 사이트에서는 원격훈련 API MOTP 설치 매뉴얼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imon.api.hdkorea.or.kr입니다. 다만 여기서 만약 훈련 기간이 위에 사이트 주소처럼 imon.hldkorea.or.kr로 접속하게 될 경우 왼쪽 화면처럼 두 가지 선택지가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을 선택하시면은 저희 임온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는 거고, 오른쪽을 선택하게 되시면은 임온 API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임원 홈페이지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원 홈페이지를 먼저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희 임원 API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는 임원 홈페이지 과정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그 두 사이트 모두 아이디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훈련 기간은 과정 심사 승인 이후에 임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가입을 신청하신 이후에는 공단 훈련품질센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서 가입 승인을 요청한 후 최종적으로 가입 승인이 다 되어야 임원 API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셔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임원 API 홈페이지에 대해 먼저 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설치 매뉴얼 확인이 있습니다. 이제 임원 API 메인 메뉴에서 오른쪽 위에 알림마당에 자료실에 가시면은 아까 설명해 드렸던 API 및 MOTP 설치 매뉴얼 및 가이드들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적용인데 가이드라인 안내에 따라서 API 및 본인 인증 체계를 구축을 다 완료한 이후에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절차에 따라서 실제 시스템 적용 및 승인 절차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절차는 임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셔서 로그인이 완료된 이후에야 보이는 절차입니다. 이 점은 유의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실제 적용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이 API 키 신청 및 발급부터 MOTP 활용까지 총 7단계를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API 키 신청 및 발급입니다. 훈련 기간은 원격 훈련 API 홈페이지에서 API 인증 키를 신청을 하게 되고 공단 센터 담당자가 이를 확인한 후에 인증 키 발급을 승인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PI 데이터셋 구축이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훈련 유형별로 맞는 데이터셋 테이블을 확정하여 이를 구축하여야 되는데요.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모니터링 수집 방안에서 설명해 드렸던 6개 테이블 65개 항목을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항목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이제 제약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 API 홈페이지에 아까 설명해 드렸던 설치 가이드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은 테이블별로 API 코딩 및 데이터 전송 여부 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PI 및 모바일 OTP 기능 개발이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API 점검용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 LMS에서 API 데이터 송신 기능, MOTP 대체 인증 기능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API 점검용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임의의 테스트 값을 활용하셔야 되지만 MOTP 대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 본인 인증 기능을 사전에 구축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API 데이터 점검이 있습니다. 공단으로 테스트 데이터 API를 송신하신 이후에 이제 데이터셋의 이상 유무 같은 것을 훈련 품질센터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며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데이터 점검 요청 및 피드백은 원격 훈련 API 홈페이지 고객센터 1대1 문의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래야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점검이 완료되게 되면 마지막 5번째 API 승인 및 활용이 되면서 사전 데이터 점검이 종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마지막으로 훈련 기간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저희 공단 API 이제 아이디의 경우 마지막으로 최종 승인이 나기 이전까지는 테스트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공단 DB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데이터 점검이 완료가 된 이후에 최종 승인을 받으셔서 이제 정식으로 전환이 되신 이후에야 이제 데이터 송신이 저희 공단 DB로 전송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로 모바일 OTP 도입 확인이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MOTP 대체 인증 기능 구현된 LMS 홈페이지 스크린샷 등을 이제 별도 서식에 맞게 제출을 하게 되면은 저희 공단 훈련 품질센터 담당자가 기간별 LMS에 접속을 하셔서 실제 MOTP 구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확인을 위한 테스트 계정 등을 훈련 기간에서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MOTP 점검 요청은 원격 훈련 API 홈페이지 고객센터 1대1 문의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모바일 OTP 활용이 있습니다. 이제 훈련 기간이 모든 테스트 및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MOTP 기능이 확인되고 이를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만약 기존에 다른 대체 인증 수단을 활용하시면서 원격 훈련을 운영하시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런 서비스 종료 전까지는 이제 MOTP와 병행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대비해서 애로사항이 발생될 경우 이러한 처리 등이 이원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MOTP 우선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신규 기간은 이와 별개로 그냥 MOTP를 시작부터 계속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API 및 MOTP에 대한 모든 설치 절차가 완료된 훈련 기간은 이제 관할 구역의 고용센터 담당자와 연락을 하셔가지고 인정 요건에 대한 점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경우 과정 인정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훈련을 정식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런 신기술 디지털 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업 및 개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특화 훈련입니다. 따라서 이런 훈련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 활성화를 위해 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훈련 참여를 증가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들에서 향후 부정 및 부실 훈련의 위험이 커질 경우에는 훈련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기간에서는 양질의 훈련 공급 및 건전한 운영을 무엇보다 좀 중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